부자 되는 과정 8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이트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저희가 물건 찾고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천천히 또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장에 보면 가등기라는 게 있죠. 가등기. 자, 가등기라고 하면 어떤 등기를 얘기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예비등기 성격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예비등기의 성격이 있는데 가등기라는 거는 실질적인 등기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등기가 아니어서 그냥 현재로서는 실체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할 본등기를 준비하는 예비등기로서의 존재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예비등기는 본래 물건 변동의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건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가등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 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물건 변동의 효력은 없지만 가등기 한 거를 가지고 물건 변동의 효력을 가등기 한 시점으로 바꿔놓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예비등기는 본래의 효력은 물건 변동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하여 등기로서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는데 예고등기는 현재는 뭐 거의 없죠. 10년 전에 2006년 이때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등기라는 거는 뭐 미리 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그 시점으로 옮기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보존 가등기, 보전, 그리고 3번의 담보 목적 가등기도 보존 가등기인 거예요. 1번, 3번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번에 담보 가등기라는 거는 우리가 경매에서 담보 가등기가 나오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입찰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등기가 아니에요. 항상 소멸이 되니까. 근데 보전 가등기라고 하면 앞에 선순위에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 가등기 시점으로 넘어가서 내 소유권이 위태로울 수 있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1번하고 3번이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보전 가등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가 보전 가등기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매 사이트에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게 되면 물건에 대해서 물건 내역이 있고 그 다음 물건 접수 내역이 있고 송달 내역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채권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등기가 될까요? 채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에 있는 우리가 후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아무 위협을 못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후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데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 중에 담보 가등기는 나를 위협을 못해요. 내가 입찰자 낙찰을 받더라도. 그렇지만 보존 가등기는 나를 위협하잖아요. 근데 앞에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어떤 거? 내가 채권 신고를 했다는 거는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담보를 받겠다는 거니까 그때는 선순위에 있는 것도 담보 가등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죠, 제가? 내가 물건 접수 내역. 제가 이제 그거를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매에서 가등기 한 번 더 쭉 짚어드리고 이제 그림을 한번 짚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매에서 가등기라는 게 처음에 아까 1번, 3번이 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자 나왔죠? 보전.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순위를 보전하는 가등기거든요. 보통은 매매 계약 또는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순위를 보전하는 소유권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그 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건이요 보전 가등기라고 하는데 담보 목적 가등기도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도 이거 보전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전 가등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름은 이렇지만 그리고 그 담보 가등기라는 거는 이건 이제 담보. 그러니까 이 담보가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는
등기상의 이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반드시 내용으로.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담보목적 가등기라는 것은 차용물이 아닌 매매 대금이나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가등기라 하더라도 가등기 목적물의 가액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요. 내가 잡고 있는 물건보다는 더 담보하고 있는 게 비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 목적 가등기라고 하는 게 이 상태여야 되고 이게 이제 민법에서도 마지막 부에 민사특별법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병기통 청총소해 가면서 막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경매에서는 이거 이해하는 것보단 그냥 우리가 확인할 거는 담보가등기냐 보존가등기냐 있는 거야. 우리가 담보가등기는 우리한테 위협한다 안 한다? 위협 안 한다. 담보가등기가 지금 이론상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존가등기는 위협할 수 있는 거야. 선순위에. 그러니까 그 상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목적 가등기는 가담법이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얘네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보존가등기일 때는 여기서 제외되지가 않으니까 선순위일 경우에는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선순위에 있는 것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담보목적 가등기 요 가등기가 변제받는 유일한 방법은 본등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존가등기처럼 보여지. 보존가등기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헷갈리잖아요. 이름이 우리한테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 보존가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만 셀렉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더 여기를 설명했으니까 여기 설명하면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언제? 2008년 7월 1일에. 그래서 A하고 B가 소유권 얘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자 보존 가등기를 했어. 언제? 2008년 7월 10일. 원인은 매매 계약 또는 매매 예약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뭘 한다 물권 변동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중매매가 이때 당시에 불법이 아니야. 이상하죠? 하지만 그래.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언제? 이거보다 늦죠? 다음 달 10일 날. 그런데 얘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얘가 계약한 걸. 근데 얘가 9월 10일 날 본등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얘게 될까요? 얘게 될까요? 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7월 10일 날 얘에 앞서서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가등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 변동이 있는 아무 효력도 없던 거에서 참고 있다가 얘가 등기했을 때 이게 딱 본등기를 치면 얘게 돼. 이게 가등기의 이유인 거예요. 왜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얘랑 소유권 이전 전에 얘랑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도요 불법이 아니라니까. 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기를 쳐서 네가 내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 걸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이렇게 많이 해놔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전에 했던 건 직권말소가 되죠. 등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A 소유 부동산이 요거를 정리해보면 2008년 7월 10일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2008년 9월 20일 본등기했어도 그 전에 뭐 만약에 7월 20일 날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됐어요. 근데 이제 9월 10일 날 낙찰을 받았다. 이게 똑같은 사례잖아요. 경매에 있어서 낙찰을 받았다 해도 본등기라면 다른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이게 소유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좀 더 요거를 하게 되면 A가 B한테 1억 원을 차용했어요. 저당권 설정 대신 대물 변제 예약 가등기로 채무자가 1억 3천을 이렇게 1억 3천만 원짜리를 했는데 요거와 마찬가지 이게 이제 경매에서 요런 사례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매에 A라는 사람이 차용해서 그럼 이 사람이 그 돈을 못 받게 되면 강제 경매 시켰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강제 경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가등기가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으면 이거에 앞서서 내 소유권이 위태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좀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가등기라는 용어는 이런데 우리가 이제 가등기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경매에서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몰라도 경매에서 명확하게 찾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분석
제가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도 안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소기준 권리라고 얘기했죠.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이나 금저당,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담보가등기 보이시죠? 근데 담보가등기는 항상 말소되는데도 뭐가 있어요? 보이죠? 그러면 담보가등기라는 거는 나한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어떻게 되죠?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담보가등기는 하나도 안 위험한데 선순위에 있는 건 위험하니까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면 후순위에 말소기준 밑으로 있는 가등기는 우리를 위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 중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등기가 있다. 어떤 가등기? 보존가등기. 그러니까 보존가등기인지 아닌지만 구별해내면 우리가 가등기에 있는 물건을 분석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등기 나오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가등기 무서워요. 그것도 선순위 가등기라고 하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담보가등기라면 어떻게 돼요? 담보가등기.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우 대박 이러면 돼요. 자,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6 사례 한번 볼게요. 2006 타경 25974 2006 타경 25974 노원구 상계동 물건이에요. 요즘 상계동 난리 났던데. 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네, 기본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등기채권액이 30이 얼마니까 이거는 뭐 취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누가 이걸 갖고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6억 원짜리가 64%까지 아파트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죠. 보통 아파트 몇 퍼센트에 되죠? 보통 지분도 76%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건물 전부, 토지 전부라면 전체 물건이 64%가 어디 왔다. 또 상계동에 있는 물건이 또 몇 평이야? 37평 인기평형인데 이때 2006년이라고 하지만 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들죠?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보면 등기부 가야 된다고 했죠.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에 보면 뭐 있죠? 뭐? 요게 있죠. 소유권 가등기가 있으니까 소유권 가등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무서워하겠죠. 그것도 선순위에 있잖아요. 2004년 10월 5일이고 2004년 근저당 가압류가 언제야?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소유권 이전은 말소기준 권리가 안 돼요. 절대.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예요. 가압류가.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가 아닌데 여기다 해놓는 거예요. 요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요게 가압류가 요게. 그러면 가압류 앞에 있는 소유권 가등기는 만약에 보존 가등기면 어떻게 된다? 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보존 가등기면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겠죠. 그럼 뭔 등기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담보가등기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이게 심혜정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2004년 10월 4일날 있으니까 2004년 10월 이 사람보다 하루 빠르네요.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배당받겠네. 아니면 내가 이걸 인수하거나. 근데 확정일자도 9월 24일이야. 더 빨라 확정일자가.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겠네요. 배당 요구 종기가 2007년 5월인데 2006년 10월 11일날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겠죠. 제일 먼저 받은 데다가 소유권 가등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서 사라질 거니까 아닌데 소유권 가등기 때문에 64%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거 알아보느냐 보면 우선 이렇게 선순위가 있으면 법원에서 어떤 걸 물어볼까요? 너 이거 담보가등기야
그 담보가등기야 아니면 뭐 보존가등기야 물어볼 거 아닌가요? 그럼 최고한다고 하거든요. 최고한다고. 그럼 법원에서 경매신 처음에 이렇게 그 소유권 가등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거는요. 소유권 가등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얘가 김땡땡이 경매를 개시하면 무슨 가등기가 될까? 경매를 본인이 하게 되면 담보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보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의 목적인 게 아니라 채권을 얻겠다는 게 경매의 이유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누가 경매를 신청하냐? 서남 강남신용관리라는 이쪽에서 있거든요. 서땡땡 이게 이제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서울보증보험에서 했어. 그러면 경매 신청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아닐 수 있네.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요. 배당 여부를 확인했네. 배당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소유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클릭하기 위해서 아까 뭘 하냐면 물건 접수 총괄 내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 경매 신청 여부 확인했죠? 배당 여부 확인했는데 물건 접수 내역에 그 김땡땡이었죠? 채권자 김땡땡의 채권 계산서 제출. 아까 김땡땡이었죠? 채권 계산서를 선순위 어떤 소유권 가등기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냈으면 그거는 뭐다? 그건 담보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냐면 2007년 7월 5일날 보면 2007년 6월 25일 밑에 가등기권자 봅시다. 여기 있다. 가등기권자 나오죠? 가등기권자 김땡땡이 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거로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담보가등기라는 얘기예요. 담보가등기. 그럼 우리가 이 입찰을 했을 때 보존가등기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한다 안 한다? 위협을 안 한다. 그래서 입찰할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보존가등기라고 내 소유권을 뺏기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로 인해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금액이 아파트인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보가등기 2번 유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소유권 앞에 있는 보존가등기 그리고 이제 그 등기부상에 보면 등기부상에 이게 그 등기부에 보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나타내 줄까요? 등기부에 보존가등기 있으면 보존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면 담보가등기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가 채권을 신청했으면 그게 담보가등기가 되고 채권 신청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을 뺏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그건 보존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할게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법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입찰에 가등기가 있으면 선순위 이렇게 보면 소유권 가등기가 있으면 우선 어때요? 이게 에이 안 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유권 가등기가